이번 시간에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 자유우파들이 너무 이재명을 겁을 내고 공산 반란 도둑대에 대해서 예민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일단 심리적 에너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일치만 하면은 대선을 패배한 적이 없다. 이런 점을 우리 자유우파에게 좀 어필을 하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일치하고 통합만 하면은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청소년기였을 때 어머니께서 이 주변을 도와가면서 살아라는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셨는지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곱창집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 구덕운동장 밑에 아주 유명한 곱창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변에 곱창집이 많이 있는데 이 곱창집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곱창집이기 때문에 자세한 위치라든가 이 상호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혹 북두 시민혁명군이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SNS로서 공산 좌파들이 인민재판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이름을 또 혹은 지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어요. 아마 내가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은 대강 그곳을 아는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챌 겁니다. 그 곱창집이 60년대, 70년대에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한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대로 내려와서 거기 상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고 장사가 잘 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곱창집이 그 60년대, 70년대 굉장히 가난한 시절에 곱창집이라면은 제법 고급 음식점이었어요.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그 집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집으로서 굉장히 비싼 집인데도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였으니까 굉장히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니까 그 곱창집 주변에 뭐가 잘 된다 이러면 옆에 이제 그 업체들이 생기잖아요. 경쟁업체라 할까 또 모방을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낙전. 거기 손님이 많아서 못 들어가면 우리 집에도 올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 곱창집이 몇 군데 생겼어요. 그런데 그 곱창집이 장사들이 잘 안 돼요. 그 집만 잘 되지.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들어진 곱창집에서 그 집이 무슨 양념을 어떻게 하는가, 뭐 비법이 있는가, 곱창은 어디서 가져오는가, 뭐 이런 비법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의 여사장은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았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았으면 90이 조금 넘었으니까 그분도 지금 한 90 넘었겠죠. 그랬는데 이 여사장은 뭐 알고 싶어 하면은 언제든지 오라 해가지고 양념 만드는 것도 자기들 걸 만들면서 자세히 보고 가르쳐주고 고기를 어떻게 곱창을 손질하는 게 좋은가 자세히 가르쳐주고 반찬 밑반찬도 다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위생 상태도 점검하고 기름이 많으니까 상을 잘 닦아야 된다, 주방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가르쳐주는 거예요. 문하기만 하면 쓸데없이 가진 안 하지.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절하니까 한때는 그 골목에 그 곱창집 말고도 곱창집이 7, 8군데로 그 골목이 곱창 골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만 잘 되지 나머지 집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래서 거기에 60년대니까 한 70년대 말쯤 돼가지고는 거기 7군데 있는 그 음식점들이 다 망해버리고 이 집 한 집만 잘 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오면 일본 관광객들이 버스로 막 단체로 거기 그 관광 코스에 속할 만큼 유명한 집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주인이 주장하기로는 너희들이 잘 돼야지
나도 돈 벌어먹기가 쉽다. 여기 사람이 너희들 때문에 많이 오면은 나도 벌어먹기가 쉽고 너희도 장사가 잘 돼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응원도 해주고 너가 잘 돼야지 이 곱창 골목이 유행이 돼가지고 여기 곱창 골목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고 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우파처럼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집세를 주고 밀리고 그만두고 나갈 때 되면은 그 집을 빨리 빼야지 집세를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러면은 자기가 그 대신 대납을 해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여기서 안 되면은 내한테서 배운 거를 다른 데 가서라도 잘 써먹으라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배우러 오라고 하면서 그 집을 자기가 사주기도 하고 또 임대를 대신 이렇게 뭐 이래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 골목에서는 아주 여거리를 할까요? 아주 친절한 그 여사장이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혼자 잘 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이 없다. 그 사람 봐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동네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그 학교에서 무슨 좀 돈이 쓰일 일이 있으면은 이 여사장한테 애들 훌륭한 애가 있는데 중학교에 등록점이 없어서 못 가는데 사장님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 이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등록금도 내주고 뭐 이런 아주 그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아름다운 여사장이었어요. 그만큼이나 자기가 헌신적으로 똑같이 해도 이 장사가 되는 집은 잘 되고 그 아무리 그 흉내 내려 해도 원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은 그분이 그 시절에 뭐 우리 어머니도 거의 무학이었는데 뭐 일제시대 때 일본서 여학교는 나왔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요거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조금 학교를 다녔다 하는 거는 그 세상 문물을 봤다든가 조금 여유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은 오늘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벗어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조기 대선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여주인처럼 옆에 경쟁업체가 생겨났다고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자유우파가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도 우리 자유우파가 주체적으로 국민들을 계몽하고 이 공산 좌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지금 계몽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이제 바로잡아야 되겠다. 지금 정치적으로 성숙할 때가 되었다. 이런 자각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동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좌파 이재명이가 나타났다고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만 일치를 하고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치했던 것처럼 이 정치 계몽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사를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져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그냥 이루었습니까? 그 김영삼, 김대중, 기타 등등 좌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고속도로 닦는다고 들여놓고 포항제철 만든다고 쇠를 쓸 데가 없는데 철강 회사를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 보세요.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핵발전소를 문재인 정부 때 중단을 시켜가 지금 전기료가 올라가지고 대기업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나가잖아요.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기값이 노임도 올랐지만은 그 전기값이 다른 경쟁업체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노임이 임금이 올라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모든 지금 공정이 전기로 특히 컴퓨터에 관련된 거는 전기와 물로 하는데 4대 강사 반대하고 핵발전소 반대하고 온갖 지금도 반대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유우파가 똘똘 뭉쳐서 새마을운동이다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통일배를 만들고 라면을 만들고 온갖 것을 만들어서 지금 통합과 일치로서 경제발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 지금 정치도 우리가
자유우파가 통합을 통해서 지금 방해하는 이런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토벌하고 세계 반열에 올려놓겠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포위를 해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낼 것이 아니라 공산 세력을 완전히 포위작전으로 이 사회를 계몽시키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전략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대선에서 이겨버리면은 이제 이 한국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 겁내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달라. 그 곱창집 여주인이 자기가 망할라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내가 이 곱창에 대해서만은 1인자다. 너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를 못 따라온다. 이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탄핵 정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조기 대선을 향한 경선이 시작되면서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또 경쟁 후보들 간의 경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후보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지도 후보로 나왔으면서 후보가 너무 많다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훌륭한 대통령감이 없다느니, 혹은 누구누구가 무슨 짓을 해서 배신자라느니, 혹은 나쁘다느니, 이런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쟁의식이라 할 수 있고 선거 전략적인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이관계일 수도 있다. 이 분열 책동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서로 조심해야 할 행위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을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곱창집 여주인처럼 서로 주체적으로 경쟁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나가면은 고객이라 하는,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알아서 평가를 합니다. 또 곱창집 여주인 말처럼 이 훌륭한 곱창집들이 많을수록 자기가 벌어먹기 쉽다고 말한 것처럼, 야, 이 사람도 훌륭하다, 저 사람도 훌륭하다 이러면 국민들이 누구가 훌륭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건데, 이놈도 나쁘다, 저놈도 나쁘다, 온통 나쁘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더 힘들다 이겁니다. 더불어 벌어먹고 사는 거, 같이 먹고 사는 방식으로 경선을 하라 이겁니다. 서로 훌륭하다고 하세요. 이 사람도 이런 점이 훌륭하고 나는 이런 점이 훌륭하고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 골목에 곱창집이 많아야지 자기도 벌어먹기 쉽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 있는 후보가,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실력이 있는 후보라면은 가서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많아야지 1위가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 곱창집 여주인 말처럼 너희들이 잘 되고 곱창집이 많아져야지 1위도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손님이 저래 많다 이래야지 손님이 많이 오는 것처럼 이 훌륭한 사람이 많아야 1위도 빛이 나는 겁니다. 순 잡선들이 있는 중에서 그 잘나봐야 뭐 하겠습니까? 축구로 이야기해 봅시다. 중국의 인구가 10억 가까운데 거기서 뽑아낸 놈들, 똑같은 놈들끼리 뽑아낸 놈 있어봐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훌륭한 놈 중에서 뽑아내야지 축구도 잘하잖아요. 중국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거는 왜 네거티브가 안 좋냐 하면은 이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주장하는 통합과 일치만 있다면은, 분열만 되지 않는다면은 대선에서 진 적이 없다. 기껏해야 문재인인데 문재인 그 자체도 정변을 통해서 우리 그 자유우파가 지리멸멸했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어떤 통계는 자유우파가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은 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그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남을 네거티브 하기보다는 일치와 통합, 어떤 전략적인 경선을 해달라.
네거티브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보가, 이번에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훌륭합니다라는 이런 일치를 위한 전략적 비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1위는 그 곱창집 여주인, 곱창집의 여주인이 자신하는 것처럼 국민들도 아무리 그래도 그 알아보는 겁니다. 아, 저 집이 그래도 원조고 맛이 있고. 여러분 맛집 골목에 가보세요. 그 다 거기 주인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저 집이 더럽고 손님이 인성이 나쁘고 바람쟁이고 여자도 도덕성이 없고 돈만 알고 이렇게 주변에서 욕을 해도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거예요. 국민이 다 알아봅니다.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 자유우파 대통령 후보가 인격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의 인생 업적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선출된 적이 없고, 또 마타도나 남을 비판하는 데 힘을 쏟은 후보가 경선을 통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곱창집 여주인이 말한 것처럼 곱창집이 많이 생겨야 서로 벌어먹기가 좋다고 한 것처럼 많은 후보가 나오고, 그 후보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뭘 두려워해서 자신 있다는 놈이 왜 남을 비방을 합니까? 저 사람도 훌륭하다, 그 곱창집 여주인처럼 저 집도 맛있어, 잘해. 이런 자신감 없는 후보를 우리가 절대 뽑아서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자신감이 없으면서 남을 헐떡이나 하는 네거티브만 하는 놈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실력을 믿습니까? 네 실력을 보이라 이겁니다. 왜? 남이 이랬니 저랬니 하나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후보를 뽑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후보 간에 서로 훌륭한 점을 말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요, 저 사람은 강과 같은 사람이고 나는 바다 같은 사람이고, 또는 나는 산 같은 사람이요, 이래 서로서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데 가라, 이런 자신만만함을 가져야지. 저거는 말이야 강물이라서 또랑물이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훌륭한 경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저절로 박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의 정치를 자유우파가 주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산업화를 자유우파가 만드는 것처럼, 선도했던 것처럼 이 경제발전에 따른 정치발전도 자유우파가 선도해 나가자. 이번 경선에서 국민들이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경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여들 때 여기에 모여든 사람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지, 관심을 가져야만이 그 선거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야 훌륭하다는 말이 전해지면은 저절로 그 경선을 통해서 대선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골목집에 있는 그 곱창집 여주인이 말한 것처럼 이 골목에 온 사람만 잘 모셔도 충분히 부자가 됐고, 그 골목에 있는 집을, 그 양쪽 골목의 집을 다 샀어요. 그 사람이 그거 사가지고 그 빈집이 그 새도 안 나가고 이러면 자기 종업원을 불러가 거기 살아라 하고 싸게 봉급에서 떼고 뭐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에 새들을 사는 종업원은 농땡이도 못 치고 출근 안 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뚫고 차면서 출근하라고 하니 자기도 관리도 쉽고, 또 그 직장 그 직원은 그 밑반찬 가지다가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래 서로서로 상생의 길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곱창집은 서울에 강남에다 분점도 차리고 그랬어요. 거기에 온 손님만으로도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이 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골목에 오지 않는 사람, 곱창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불러오려고 하지 마라. 즉 중도는 없다 이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국회의장까지 하신 박준규라는 그 국회의원, 그분은 정치학 교수였는데 서울대학 정치학 교수로 있으면서 공화당에 참여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정치학 교과서에는 중도라는 이념은 없다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중도라는 이념이 없어요.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뭐 중도라든가 연립정부라든가 이런 말은 대통령제에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곱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곱창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왜 곱창이 맛있다고 선전하고 있나 이거예요. 갈 사람은 가야죠. 우리 자유우파 시민만으로도 충분히 대선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일치와 통합만 있다. 그러니 중도로서의 확장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관계를 조심하면서 일치와 통합에 신경을 쓰라 이겁니다. 그러한 경선을 하도록 연구하고 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동네에서 그 잔치가 있다 칩시다. 결혼식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잔치가 잘 되려고 그 도우고 또 그 집주인도 들떠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잔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 잔치를 그 빛을 내겠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맞는 겁니까? 틀림먹은 거예요. 그 공산 좌파들의 이관계다 이겁니다. 우리라도 잘하자. 우리 표라도 확실히 모으자. 우리 골목에 온 손님만이라도 잘 모시라. 온 동네 소문나가지고 뭐 온 손님 다 끌어모을 것 같지만은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여차장 주인이 우리 여기 골목에 온 사람만이라도, 곱창 먹으러 온 사람만으로도 전국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만 잘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중도라는 잔치에 관계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잔치에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아니면은 그 이웃 동네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잔치를 잘 치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곱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곱창을 맛있다는 거를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곱창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 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골목에 온 사람만이라도 잘 모시라 이겁니다. 그 신문에 나오는 용어로 집토끼, 집토끼는 놓치고 산토끼는 쫓아다닌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곱창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로. 지 앞에 놓인 거나 잘해라 이겁니다. 뭐 관심도 없는 중도들 끌어들인다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잔치에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까지 개입해서 그 사람들은 이 잔치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그 일을 하러 여기에 구경을 와도 심드렁하고 잘 되는 것이 도리어 질투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왜 부르려 하나 이겁니다. 분란만 일으킬 일을. 세상사에도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는데 그 무관심한 사람을 그 아무 상관없는 중도를 끌어와야 된다고 고함 지르는 놈들은 그 정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으로 뭐 모든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결론을 냅시다. 결론으로 말하면은 일치와 통합이 있는 이런 자유우파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어떤 수법을 씁니까? 선거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공산 반란 도둑대들은 이제 탄핵 전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는 이런 때일수록 중도 할 것이 아니라
일치와 통합에 더욱 신경을 쓰고 내부에 침입하는 불확치나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후보 또는 그런 참모들이 주도하는 그 세력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이니까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일치와 통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노리는 후보 혹은 자기 이익만에 집착하는 후보 혹은 불확치, 이런 사람들을 조심합시다. 대통령 선거를 자유우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공산 반란 도둑 때는 여전히 국회 일당이었고 압도적으로 여론이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부정선거조차 준비한 이재명이 결국 0.7% 차로 낙선했습니다. 반드시 이기니까 걱정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훌륭한 경선을 해서 통합과 일치를 이룰 것이고 그 속에 불확치와 이관계를 쓰는 이런 그 후보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이런 후보를 골라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흥행 있는 경선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일치와 통합을 이루어서 반드시 대선에 승리하자.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해왔다 이제껏. 그러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재명 그 잡범 뭐가 무섭습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은 바로 훌륭한 경선에 있다.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중도 하지 마라. 우리 집 앞에 온 집토끼만이라도 훌륭하게 대접하고 훌륭하게 그 자신의 매력을 뽐내라. 그 집토끼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는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